네, 2021년도 섹터 전망, 오늘은 음식료 업종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고요. 김정욱 연구원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음식료 업종 내에서는 정치 테마주 이런 건 없겠죠. 뭐 일부 조금 있을 수 중소형주 있을 수 있지만 있습니다. 네, 김정욱 애널리스트가 얘기할 수는 없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괜한 질문을 해봤고. 자,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이 음식료 업종은 Q의 성장, 뭐 양적 성장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네. 네, 양적 성장이 있었는데 내년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는 이번에 저도 자료를 작성했는데 네. 연간 전망을 작성할 때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다면 상반기 전망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또 증권사들은 하반기 전망을 따로 또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상반기를 본다라면 이번은 좀 중립으로 의견을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음식료에 대해서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두 가지인데요. 말씀드린 이제 Q의 성장 이후 예상보다 20년도에 더 큰 성장이 나왔죠. 이런 부분이 부담 때문에 내년도를 전망할 때 음식료 업체들을 나눠본다면 해외 비중이 있는 업체들 또는 MS 확대가 가능한 업체들은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있지만 해외 쪽에 포션이 없거나 또는 MS 증가 여력이 없다라면 이쪽은 실적 성장이나 밸류에이션이 확대될 여지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로서 좀 부담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올해 실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1, 2분기 서프라이즈를 연이어 기록하면서 상반기 기준으로 한다면 성장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좀 있고요. 음식료 섹터 전체 영업이익 증가는 2021년도 5에서 한 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섹터 내용도 들으셨겠지만 자동차, 화학 한 50% 정도, IT 30% 이상, 또 반도체, 빅사이클 얘가 나오는 상황에서 다른 시크리컬 대형 섹터의 실적 모멘텀을 능가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료 투자 매력도가 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상반기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음식료 업종 내에서 가장 탑픽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역시 코로나와 그와 연관된 가정 간편식, 네. HMR이라고 하죠. 네. 아무래도 지금 방역 단계가 더 올라가느냐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연말에 네. 오늘도 아마 코로나 확진자 수는 900명에서 1000명은 좀 안 될 것 같지만 네. 그렇다면 이제 연말 모임도 지금 어렵겠죠. 권고를 네. 취소 권고를 많이 하잖아요.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런 얘기까지 들고 있는데 HMR 시장은 더 커지겠죠. 맞습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2022년 전망이 5조 원 정도 시장인데 좀 더 앞당겨진 올해만 해도 4조 원을 훌쩍 넘길 걸로 보이고요. HMR 시장은 이제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가정 식사를 대체하는 제품들을 통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시장은 코로나 전후로 한번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이전에 이어졌던 트렌드는 침투율이 올라가면서 제품의 매출이 커졌습니다. 침투율이 뭐냐? 특정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뭐 상품 죽 또는 컵밥이다 이렇다 한다면 네. 우리나라 가구가 한 번이라도 구매를 한다라면 침투율로 카운팅을 하고요. 반대로 침투율이 50%가 안 되는 제품들은 우리나라 가구 전체의 절반이 1년 중에 한 번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만큼 50% 미만의 제품은 50% 이상으로 침투율을 올리면서 매출이 커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성장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변화된 요인은 1차, 2차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가 온라인 쇼핑 클릭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는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매출이 튀어오른 제품들은 즉석밥, 즉석국탕 또는 핫도그 그리고 이제 만두 등의 식사를 대체하는 제품들 그리고 1차 이후에 2차 때 더 크게 매출이 튀어오르는 제품들은 반찬류, 조미료, 장류 이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내식이 늘어나면서 관련된 제품들의 매출액이 팬데믹 기간 동안 뛰어올랐고 상대적으로 라면은 1차 때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2차 때는 그만큼의 탄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네. 1차는 우리가 이제 너무 불확실성의 영역이죠.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재기 수요가 몰렸다라고 한다면 2차 때부터는 실제 수요와 관련된 제품들로 소비가 집중되면서 가정 대체품들의 매출이 좋았다. 이런 부분은 21년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네. 네. 사재기라 그러면 일단 유통기한이 긴 제품들. 네. 근데 이제 뭐 그때 소비하는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들로 조금 변화가 있는 분야도 있군요. 맞습니다. 요즘 이제 외식을 거의 못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이게 언제까지 막을 수 있거나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네. 외식이 안 되면 내식 불러서 이제 해 먹어야 되나? 맞습니다. 배달 음식. 홈 쿠킹 네. 이렇게도 할 수 있나요? 네, 네. 그런 변화도 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밀키트 시장도 확실히 커지고 있고요. 밀키트라고 하면은 HMR과 외식 또 배달 음식이 약간 중간 재정의 성격이죠. 그래서 네.
집에서 조리를 일정 부분 하실 수가 있고 재료의 손질 같은 부분들 또는 이제 간을 맞추는 부분들을 이제 편리화하게 만들어 본 부분인데요. 한편으로 좀 외식 좀 설명을 드리면 외식은 2019년 기준 100조 원대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외식 지수를 100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1차 직후에 30에서 50대까지 쭉 내려앉았고요. 그 뒤로 이제 V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2차 팬데믹의 진앙지였던 서울 수도권 여전히 100을 하회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는 2차 때 거의 청정 지역 가까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을 하회하고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은 외식은 구조적으로 레벨이 좀 다운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3차 팬데믹까지 가면서 외식 경기 침체 좀 장기화되고 있고 이제 폐점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폐점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의 매출은 아예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21년도 전망을 할 때 외식 산업 규모는 100조 원대를 바로 회복하기보다는 80조 원에서 90조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 90조 원 안팎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일정 부분은 HMR, 방금 말씀드린 이제 밀키트 그리고 배달 음식으로 좀 이동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속보 또 나왔는데 코로나19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우리 예상대로 926명, 1000명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1000명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네. 계속 방역이나 이런 것들은 강화되는 분위기고 외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가서 또 뭐 먹을 때는 벗었다가 올리고 뭐 이거 네.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쉽지 않은 건데 해외 시장의 변화도 좀 살펴볼까요? 해외 시장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의 식품 시장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미국 시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미국의 냉동식품 판매는 매우 좋았고요. 코로나 이전에도 냉동식품은 다른 소비재 대비해서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냉동식품은 단기적으로 100% 가까운 성장률, 이후에도 40%에서 50%대 성장률을 여전히 이어가면서 고성장이 장기화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 패턴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에 사지 않던 브랜드, 기존에 사지 않던 카테고리까지 구매를 늘렸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냉동식품 시장은 확산의 의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제당이 인수했던 쉬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세컨티어에 해당하는 기업인데요. 지난번에 몇 번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슬레죠. 그래서 네슬레 중심의 소비가 이어지고 있다가 소비자분들이 이제 쉬안스까지 접점을 넓히게 된 거죠. 왜? 1등의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쉬안스는 직접 냉동 차량을 운영하면서 모든 점포에 직접 배송을 하다 보니까 재고 부족 이슈가 적었고요. 또 더 넓게는 제일제당이나 풀무원 같은 이제 K푸드까지도 소비자 접점을 넓힐 수 있었던 기회가 됐기 때문에 미국의 식품 시장은 좀 확산의 의미가 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 쪽도 시장 트렌드가 어떤지 미국 봤으니까 중국 좀 봐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한국 소주에 대한 인기가 좀 올라갑니다. 중국 같은 경우 HMR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소주 판매가 좋았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온라인으로 주류 판매가 허용돼 있습니다. 활성화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 그 수닝이라는 온라인 몰에서는 그 로컬 제품 대비해서도 한국 제품이 좀 상위권에 점유율을 차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지 유통상 인터뷰 내용을 좀 따라보면 중국도 팬데믹 기간 동안 가정 내에서 주류를 즐기는 문화가 형성이 됐는데 이때 중국 제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일 소주 중심으로 판매가 좋았고요. 중국 내에서 한국의 과일 소주 가격은 2,300원 정도, 국내보다는 약 한 70% 정도 비싸고요. 도수는 15.7도, 중국의 백주나 고량주랑 비교한다라면은 차별화가 확실히 되는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매출이 좋았고 여기도 침투율이 올라간 효과로 인해서 이후에도 매출 성장세가 유지가 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하이트 진로를 볼 때 2, 3년간 국내에서 MS 확대를 기대해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소주 수출까지 기대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들, 주말 내내 나왔던 뉴스지만 대형 유통업체들, 뭐 식자재를 하건 아니면 식품 유통을 하는 업체들이건 이 문을 닫아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결국엔 온라인 사업 쪽으로 강화를 하겠다라고 전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일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런 발빠른 움직임이 좀 포착되는 국내 뭐 탑픽 기업 있으면 조금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주시고요. 일단 지난해 국내 식품업체들의 온라인 판매는 대부분 50%에서 100% 가까운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자체가
오프라인보다는 마진이 좋습니다. 네, 예상하시다시피 오프라인 쪽 가게 되면 이제 마케팅비, 판촉비에 대한 부담을 나눠야 되죠. 네, 오프라인 마트와 판매 장려금 등 해서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데 온라인 쪽은 오히려 더 높은 가격과 추가적인 비용 없이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올해 실적 성장을 이끌었고 온라인도 저는 그 온라인 그로스라고 하는데 미국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온라인 그로서리가 작년 대비해서 6배가량 증가를 했거든요. 네. 월별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로 의존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경로 의존성이 뭐냐면 기존에 불편하던 패턴을 우리가 계속 따라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장시간 운전을 해서 마트에 가고 주차를 하고 또 구매를 하고 돌아오는 패턴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됐었는데 이 경로 의존성이 한번 깨지게 되면 또 무참히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유입이 될 텐데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 자체가 빠르게 좀 증가하면서 이번에 올라온 게 일회성이 아니라 아예 침투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온라인 그로서리화가 확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제일지당이나 풀무원 같은 기업들 온라인 쪽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특히 가공식품, 신선식품 중심으로 판매를 늘릴 거기 때문에 네. 온라인 쪽 판매 증가에 수혜도 입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CJ 제일제당 또 다시 풀무원 포인트로. 말씀드렸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CJ 제일제당하고 풀무원.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식품 업종에 대한 2021년도 전망을 들어봤고요.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 김정욱 음식료 애널리스트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